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자, 연력학 이제 3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이상기체 공기 2kg이 300, 600에서 500, 400으로 변화되었다. 이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보통 엔트로피 변화량 이제 DS는 정의부터 먼저 쓰고 시작을 하셔야겠죠? 델타 Q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정을 좀 있나 봤는데 과정이 없습니다.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엔트로피 일반식 요거를 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식에서 요 두 번째 이제 정압 비열과 이제 압력으로 표시된 이 공식을 쓰면은 답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2 곱하기 1.4, 1.004, 그다음에 ln t1 t2, 그다음에 마이너스입니다. m 0.287, ln 600, 400 해서 1.258 답은 4번이 나옵니다. 자, 엔트로피 변화량 문제 이제 푸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DS는 T분의 델타 Q에서 정적 비열이라든지 정압 비열이라든지 Q는 이제 델타 U 플러스 1의 양으로 해서 요거에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고, 지금처럼 과정이 안 주어진 경우에는 이 일반식을 갖다가 푸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32번입니다. 자, TS 선도에서 이 빗금으로 나타낸 면적 뭔지 요거 물어보는 문제죠. 자, 이거는 답은 2번입니다. 요 아래 면적은 열량이었고, 이 PV 선도에서 요 아래 면적은 이게 절대일량 W12였습니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은 완벽합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33번입니다. 온도가 T1에서 이제 T2로 열전도 대류복 사이에 델타 Q만큼 열전달이 이루어졌을 때 전체 엔트로피 변화량을 나타내는 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좀 쉬운데, 여기 열기관이라고 할게요. 그냥 가운데 T1, T2 여기서의 전체 엔트로피 변화량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여기서 고열원에서 이제 열기관으로 들어갔을 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DS는 T분의 델타 Q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T1이 고열원이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델타 S12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T분의 Q 이제 밖으로 나간 거니까 Q 아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부분에 있는 거는 똑같이 DS는 T분의 델타 Q를 쓴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2가 이제 저열원이 상수이기 때문에 델타 2, 3이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T2분의 Q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Q만큼 열전달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열전달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똑같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요 Q는 똑같고 요 열원 요것만 이제 부호만 잘 보시면 되겠죠. Q 아웃은 마이너스 Q고 Q인은 플러스 Q입니다. 그래서 이 T1 마이너스 Q 플러스 T2 플러스 Q 요 공식을 갖다가 이제 풀어보시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요 답은 3번이고, 사실 이 문제는 이제 기출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암기하셔도 전혀 무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열기관이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만족하면서 출력률이 최대가 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W 값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그림 형태는 이전 기출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셨으면은 아마 본 형태일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이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하고,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을 여기다 적용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먼저 연력학 제1법칙을 열기관에 적용하려면 어떤 게 필요했냐면은 총 들어오고 나간 열의 합과 총 들어오고 나간 일의 합이 같아야 연력학 제1법칙을 만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배울 때는 첫 번째는 일과 열은 전환 가능하다, 두 번째는 밀폐계, 세 번째는 개방계 이렇게 배웠지만 사이클 할 때는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을 열기관에 적용할 때는 뭐가 됐었냐면은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을 만족을 해야 열기관 제2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이 만족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출력률이 최대가 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에서 부등식이 등호가 되는 방정식이 되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즉 가역 사이클이기 때문에 출력률이 최대가 되고 이 부등식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등호로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자, 이 문제가 연력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 정도 파악을 하셨으면은 문제 바로 쭉쭉 풀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연력학 제1법칙 시그마 Q 그다음에 시그마 W 요걸 해서 이제 W와 Q의 관계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에서 가역 사이클 즉 이 공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플러스 500 그리고 열 방출이니까 마이너스 30 플러스 400 그 다음에 이게 열 방출이니까 마이너스인데 뭐 Q는 어차피 뭐 부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00 여기 300 그리고 열을 받은 거니까 플러스 39가 됩니다. 자, 그래서 Q2는 이제 28kJ이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겠죠. 바깥으로 나간 거니까 여기 부호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W를 이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W는 19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 사이클의 연력학 제1, 2법칙을 적용하는 문제 아주 좋은 문제거든요. 이 흐름 잘 파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죠. 35번입니다. 자, 랭킨 사이클 이제 과정 이거 물어본 거죠. 자, 랭킨 사이클 하면 이 도식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도식만 그리면 사실 끝납니다. 이렇게 터빈 그다음에 이게 콘덴서였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 먼저 이제 압축 과정 있죠. 압축. 이 압축은 가역 단열이었습니다. 가역 단열. 그래서 가역 단열. 그다음에 이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정압 가열이었죠. 대기압 하에서 이제 끓이는 거니까. 그다음에 요 터빈은 단열 팽창이었고요. 바깥으로 WT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Q인이겠죠. 그다음에 밖으로 콘덴서는 바깥으로 이제 열을 방출하니까 마이너스 Q 아웃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마이너스 WP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맞는 거 정압과열, 가역단열, 팽창, 그 다음에 정압냉각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36번입니다. 랭킨 사이클의 열 효율 증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살짝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걸 암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PV 선도나 TS 선도를 보고 해석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중수 이상은 당연히 이 PV 선도랑 TS 선도를 그려서 하겠지만은 초보자분들 공부할 기간이 많이 없는 분들은 이걸 무조건 그냥 암기하셔도 뭐 무방한 내용이긴 합니다. 자, 열효율 증대 방법. 열효율 증대 방법은 이제 이 열기관의 일반식을 좀 알면은 쉽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열효율 증대 방법은 이 W를 증가시키거나 이 Q인 들어가는 열을 저하시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개가 아니면은 증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수기, 응축기 압력 저하라 그랬는데 복수기는 이 4번에서 1번입니다. 4번에서 1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PV 선도에서 이 안쪽 면적이 W 내시니까 이 안쪽 면적이 증가한 거 맞죠? 1번은 맞고 보일러 압력 증가. 자, 보일러 압력 증가는 여기 2번에서 3번입니다. 2번에서 3번. 마찬가지로 1이 증가되었죠. 안에 면적이 증가되었으니까 이것도 맞아요. 자, 그 다음 터빈 입구 온도 저하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PV 선도에서 이제 알 수가 없고 이 TS 선도에서 보면은 터빈 입구의 온도 자 여기죠. 2번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원래대로 하려면 자 그러면 보세요. 원래대로면은 2에서 3에서 갔는데
여기 입구가 온도가 더 저하됐다. 그러면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플러스 Q인인데 이 Q인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열 효율에서 분모가 커지니까 이 열 효율은 감소하겠죠. 이거는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 보일러에서 증기 온도 상승. 자, 보일러에서 증기 온도.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갈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 2에서 3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증기 온도가 상승되니까 여기 이제 같은 이 비체적일 때도 압력이 커졌을 거고 여기 2에서 3만큼 여기 추가 공간이 생겼으니까 이 일량이 더 이제 커진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열 효율은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증기 온도 상승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증기 열 효율 증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터빈이 이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증기가 온도가 상승이 돼야지 이 터빈의 이제 내열 온도 그거보다 이제 더 높게 되면은 이 터빈에서 좀 무리가 생기거나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 좀 균열이 생기거나 충격이 가해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37번입니다. 단위 질량당 소요된 일, 친절하게 공업일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 문제는 압축기, 펌프 문제입니다. 펌프에서는 그냥 공업일이고요. 왜냐면 이건 개방계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방계 공식,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의 개방계 공식이 있었죠. Q 델타는 W 플러스 M 닷, 뭐 H, 뭐 속도, 위치 에너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펌프 일량을 도출을 한번 했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암기하면 된다 그랬죠. 공식 유도 과정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 공식만 암기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비체적 여기 있는 비체적 그 다음에 델타 P 요걸 갖다가 계산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700줄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압축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개에서 2를 줄 때는 마이너스 P였죠. 외부로 나갈 때가 플러스 WT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답은 703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역카르노 사이클. 자, 이거 나왔어요. 그러면은 딱 공식 바로 나와야겠죠? 역카르노 사이클. 그래서 응축기, 증발기 온도. 이게 이제 TH겠고 증발기가 TL입니다. 요거는 이제 온도만 봐도 알겠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공식에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은 5.26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자,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인데요. 이 TS 선도 보는 거. 자, 초보자분들은 이제 안 풀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거 선도를 볼 줄 알아야 쉽게 풀리는 거지 볼 줄 모르면 어렵습니다. 자, 1, 2, 3 상태의 엔탈피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냉매의 단위 질량당 소요 동력 WC와 냉동 능력 QL 요거는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TS 선도 요거 볼 때는 먼저 이 각각의 위치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열의 방출, 열의 출입, 일의 출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1에서 2는 엔트로피는 일정한데 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열이고 여기서 이상적인 뭐 증기 압축이다 하면은 여기서 가역 단열 마이너스 W P 펌프 1이 되겠죠. 자, 2에서 3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엔트로피도 같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방출. 이 사이클이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Q 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3에서 4는 이거는 이제 교축 과정이죠. 엔탈피, 동엔탈피 과정이고 등엔탈피. 4에서 1이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는 플러스 Q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동기는 우리가 이제 냉동 사이클이니까 냉동기한테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라 그랬죠. 플러스 Q인과 마이너스 WP다. 요 두 가지가 이제 냉동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Q아웃은 쓸데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소요 동력 WPC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WP겠죠? 그래서 엔탈피의 차이 H2 H1 여기 178 그 다음에 210
이 두 개를 이제 빼서 냉동 능력, 소요 동력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Qin, 이게 냉동 능력이죠. 냉동 능력은 H1에서 H4를 빼면 되는데 지금 H4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H3과 같기 때문에 이게 H1 178에서 H3 74.53 뭐 이거를 빼면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흡수량을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고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열 전달이겠네요. 자, 열 전달에서 열 전도율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열 전도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 단위입니다. 단위. 요거만 잘 맞춰서 넣으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기 때문이죠. 먼저 열 전도량은 이제 Q 닷은 K. 이게 이제 열 전도율 A T분의 T2-T1이 됩니다. 그리고 이 K가 지금 주어질 때 W 단위, 그냥 와트 단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킬로 단위로 바꾸지 말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 그리고 0.79 곱하기 면적 0.5 두께 0.01 그 다음에 T2 요거는 이제 구하는 것이죠. 솔브 풀어보시면은 T2는 125도씨. 자, 여기서는 이제 도씨예요. 이거 켈빈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2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연력학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전체적 난이도는 이제 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제가 다 쉬웠다는 게 아니고 6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넘기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뜻입니다. 자, 저는 다음 이제 41번 유체역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